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제가 안녕하지 안녕하지 않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31번째 팀 프리뷰 애틀랜타 프리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애틀랜타 얘기를 다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리뷰하자 리뷰. 그냥 끝났지 뭐. 오늘 애틀랜타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리슨 프로파가 금지 약물 복용 혐의가 발견이 돼서 8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어요. 최초로 보도한 분을 팔로우를 하지 않아서 재개시를 한 트위터를 보고 소식을 접했는데 이희영 위원에게 바로 전달을 했어요. 이희영 위원은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마지막 믿음을 보였지만은 끝끝내 그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프로파가 8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파 징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스튜어트 페어차일드를 현금 트레이드로 애틀랜타가 데려와가지고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라는 그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고요. 애틀랜타에서는 프로파에 대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밝혔고, 그 뒤로 프로파도 본인은 의도적으로 복용을 한 게 아니라 어디 뭐 다른 거에 치료하면서 들어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문용어로 짜칩니다. 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운동선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자산이 자기 몸인데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를 모르고 먹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고나도토로핀이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건데 이게 검출이 됐다는 자체가 추가 약물을 복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약물이 걸리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프로파는 80경기가 끝나면 6월 30일에 돌아올 수 있긴 한데 포스트 시즌 출장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치. 뭐 포스트 시즌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틀랜타가 오프시즌에 가장 큰 돈을 지불한 그치. 선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프로파는 지난 시즌에도 약물 검사 8번 했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요새 워낙 약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한 번에 안 나오죠. 그치. 제가 프로파의 성적을 친절하게 찾아왔습니다. 프로파가 작년에 타격이 발전했잖아요. 이걸 해본 팀이 젠타인데 961경기 통산 2할 3푼 8리 타율을 기록한 타자였고 OPS 706, 연평균 9개의 홈런을 친 타자가 프로파인데 작년에 갑자기 바뀝니다. 158경기를 뛰면서 타율이 2할 8푼, OPS 0.839로 크게 올라요. 그리고 심지어 홈런도 24개를 쳤습니다. 평균 타구 속도 역시 계속 80마일 중반대에 머무르면서 리그 하위권에 이제 위치했던 타자였는데 작년에는 91.1마일까지 타구 속도가 올라왔죠. 그리고 95마일 이상 타구를 의미하는 하드히트 비율도 44.4%로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애틀랜타는 이 변화를 두고 하체 회전의 변화를 통해서 파워가 증가한 줄 알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 활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졌는데 가짜였어요. 찹찹합니까? 일단 돈을 많이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찹찹하죠. 근데 속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속은 사람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쵸. 프로파가 나쁜 놈이에요. 프로파가 네. 가해자지. 애틀랜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21세기 야구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센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아치예요, 그냥. 프로파 출장 정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애틀랜타가 돈을 줄 필요는 없는데 그치. 문제는 3장약을 했으니까. 아직 더 남았습니다. 돌아오면 연봉 지급을 해야 되고 향후 2년 동안 연봉을 줘야 되는데 분명히 작년의 레벨의 타자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프로파 중계 때마다 이 선수는 투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거는 칭찬조였지. 네, 그거는 칭찬이었죠. 근데 지금은 팬들을 짜증나게 하는 선수가 그렇지. 돼버렸어요. 근데 저 어떡합니까? 프로파가 결국에는 파워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선거관 통해서 출루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출루 하나 때문에 그 돈 주고 영입을 했다는 거. 그 이전에 100만 달러 받았던 선수예요. 그치. 그런 선수를 애틀랜타는 1000만 달러 넘게 줬으니까 돈이 많은 팀이네. 프로파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80경기 출장 정지 받았고, 그리고 헥터 내리스 개막 시리즈에서 정말 처참했죠. 바로 DFA 됐습니다. 네. 그럼 뭐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 올라온 선수가 제시 차베스예요. 네.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선발진의 레이날드 로페즈가 이창석 기자가 프리뷰 때 얘기했던 것처럼 200이닝 던지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바로 어깨 부상으로 15일자 IL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도어로 왔습니다. 네. 제가 직전에 로페스 등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뭔가 불편했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고요. 근데 뭐 아픈 선수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고요. 프로파가 나쁜 놈이죠. 네. 결국에는 제가 오늘 회의실에서 얘기했던 건 알렉스 버두고가 중요해졌다.
시범 경기 막판에 버드고를 데려왔는데 나는 사실 브라이언 델라크루스는 모르겠고 알렉스 버드고가 중요해졌다. 어쨌든 뭐 프로파가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기량이라면 버드고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별 차이 없지. 네, 네. 그러면은 알렉스 버드고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생각보다 버드고가 일찍 올라와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쿠냐가 좀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4월 말에 복귀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애틀랜타 분위기가 안 좋은데 프로파가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애틀랜타가 오늘 또 다저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개막 5연패에 빠졌어요. 개막 5연패가 2016년 개막 9연패 이후 지금 처음이거든요. 2016년에 지구 최하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중반에 프레디 곤잘레스 감독 잘리고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이 그때 부임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올해도 만약에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또 모르죠. 댓글 제가 보니까 주간 애틀랜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틀랜타는 깜냥이 안 돼요. 그래도 롯데는 올 시즌 개막 첫 5경기에서 10득점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점수를 올린 팀이었어요. 애틀랜타 8득점 했어요. 타격도 안 되는 팀을 주간에 타이틀을 붙일 만한 그 깜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롯데는 2승이나 했잖아요. 애틀랜타 아직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비빌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빌급이 아닙니다. 롯데는 지금 애틀랜타하고는 차원이 다른 팀이고 애틀랜타가 이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뭐 주간 애틀랜타를 한번 고려를 해보든지 할 텐데 다저스 상대로 1승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내일 선발 등판하게 될 세일의 어깨가 무거워지겠죠. 일단 애틀랜타 개막 5연패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프로파의 이탈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애틀랜타 전문가인 이희영 의원이 봤을 때 애틀랜타가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극복은 하죠, 당연히. 아, 저는 아직 그러면 초반이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상을 못 찾았네요. 아니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근데 생각하고. 그러면 누가 잘해줘야 돼?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이 잘해줘야죠. 스트라이더와 아쿠냐가 빠르면 4월 말, 이제 늦으면 5월 초에 복귀를 할 텐데 그때부터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아줘야 되고요. 그 전에 타선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돌슨, 오수나 중심 타선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빨리 살아나 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페이스를 이미 롯데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타격은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 타격은 사이클이 있고 애틀랜타의 기존 타자들의 레벨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타격은 언젠간 올라올 텐데 타격이 올라오면은 이 마운드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투타 언밸런스가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애틀랜타가 선발진이 급한 팀이 로페스가 빠졌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슈얼렌바가 잘하긴 하지만 슈얼렌바는 그래도 볼을 받으면서 나와줘야 되는 그치. 선수인데 세일의 상태가 첫 등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쵸. 세일이 일선발로서의 입지를 더 탄탄히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스트라이더가 돌아와서 어떤 피칭을 보여주는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스트라이더가 재활 마이너 첫 등판에서는 69 정도 던졌고 빠른 공 구속이 97마일 나왔거든요. 재활 등판 한 2번 정도 더 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이더 아쿠냐가 올라와서 분위기를 빨리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기의 남자로 전락한 스니커 감독의 움직임도 좀 더 기민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애틀랜타의 얘기를 초반부터 해봤는데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하루빨리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승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근데 프리뷰 끝나고 첫 번째 콘텐츠 영상이 애틀랜타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얘기가 돼서 마음이 그런데 제가 또 애틀랜타 프리뷰를 정말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공들여서 찍은 프리뷰 팀인 만큼 빨리 위기를 벗어나서 정상 기량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